8월 27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02, 나스닥은 플러스 0.16, S&P 500은 플러스 0.16입니다. 나스닥하고 S&P 500이 똑같이 끝났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엔비디아 어닝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오늘은 혼조세로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그럼 미즈노의 스탠스는 혼조세로 끝난 거죠. 오늘 장 소식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그래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커리어 하이는 다우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46% 오르면서 주당 128.3달러를 기록했고요. 내일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 전고점인 140달러 초반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0.08% 상승했고요. 0.08%는 그냥 2분이죠. 애플은 0.37% 올랐습니다. 나머지 M7 주식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알파벳은 0.89, 메타는 0.39, 아마존은 1.36, 테슬라는 1.88% 하락했습니다. 베어드의 분석가 라스 메이필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실상 기다리고 보는 상황에 있다면서 현재 시장의 추세는 기술주에서 벗어나는 로테이션 흐름에 있고 엔비디아가 내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 아래로 꺾이는 순간 지난 1년여간 지속해온 AI 장세의 동력이 끊길 수도 있다는 굉장히 좀 끔찍한 이야기를 했죠. 울프 리서치는 과장되게는 내일 폐장 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앞으로 길게는 금리 인하 전까지 한 달간의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크리스 세넥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가 내일 내놓을 실적 보고서가 9월 6일 주요 노동시장 보고서 발표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월가가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하는 까닭은 이 회사가 AI 산업 발전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2, 3년 새에 이 생태계에서 아마존과 알파벳, 마소 같은 기존 빅테크의 핵심 칩을 공급하는 지배적이고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칩 제조사로 자리매김했지요.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와 그들의 대표 상품 매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산업의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주당 64센트의 이익과 287억 달러의 매출 수준입니다. 기억하세요. 64센트, 287억. 제가 이거 별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최신 개발품인 블랙웰의 기술상의 문제로 출시 시기를 올해 말에서 연기한다는 발표로 인해 주가는 주춤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완만한 착륙을 하고 AI에 대한 열정이 더욱 회복된다면 S&P 500 지수는 2024년 말까지 약 7% 상승해서 6천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초 여름 휴가 기간의 폭락과 반등 이후에 지수는 제자리를 맞았지만 개별 기술주들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치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기간 중에는 2분기에 거의 상승하지 않았던 나머지 주식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콜터만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보고서는 AI와 기술 전반에 대한 전망을 둘러싼 투심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투심이 회복될 경우 하반기까지 증시 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정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능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이 엔비디아의 장악한 AI 반도체의 단단한 벽을 뚫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세레브라스, 디매트릭스, 크로크 등이 엔비디아가 장악한 수십억 달러짜리 AI 반도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려 노력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 가운데 일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AI 추론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는데요. 추론은 현재 AI가 당면한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챗봇을 비롯해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급속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 GPU인 호퍼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최적의 반도체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자, 세레브라스 등은 대신 이보다 더 싸면서도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향한 이 경쟁사들의 도전은 일찌감치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 미식 축구 리그 일명 NFL이죠. 구단주들이 사모펀드의 팀 지분을 최대 10%까지 매각하는 방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야구나 NBA 농구에 이어 NFL에도 월가의 금융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이 NFL은 진짜 목에 그렇죠. 아주 교만 빳빳했는데 지금 이들도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낮추고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는 거죠. 다이어트 약 제파운드 주사 용액만이 따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가 다이어트 약인 제파운드 주사액을 출시했는데 가격은 반값이라고 합니다. 와, 이 위급이 어떻게 하나? 자, 지금처럼 펜 형태의 주사기가 일체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사기를 마련해 주사할 수 있는 방식인데 가격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는 오늘이죠. 주사기 일체형인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절반 가격으로 제파운드 주사액만 따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용량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출시됩니다. 용량이 작은 것은 $399, 용량이 큰 주사액은 $549로 책정이 됐는데 하루에 한 앰플씩 4주를 주사해야 됩니다. 와, 하루에 한 4주. 여전히 고가이긴 하지만 펜 형태의 주사기 안에 든 기존 주사기 일체형 제파운드보다는 도매 가격이 훨씬 절반으로 낮아진 거죠. 자, 제파운드는 당뇨병 약처럼 펜 형태의 용기에 담긴 약을 피하에 주사하는 방식인데요. 새로 주사액만 사서 쓰는 소비자들은 주사기를 따로 사서 주사하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요 속에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릴리가 생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사액만 따로 팔기로 한 건데요. 다이어트 약에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GLP-1 계열의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릴리와 덴마크 제약사, 노보디스크 등 모두 그동안 치솟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 릴리가 이처럼 주사액만 따로 파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머리 좋네. 골드만삭스는 릴리의 제파운드, 노보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간 놀라지 마세요. 1,300억 달러짜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것이 바로 주사액을 펜 형태의 주사기에 주입해 마무리하는 공정이었는데요. 이를 생략하면서 공급을 대거 늘리고 가격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워낙 음식이 기름지고 또 달고 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고 하다 보니까 비만이 정말 어마어마무시하거든요. 자, 이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위스콘신주 등 29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 모두 5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는 전기차 충전과 대체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이 대선 경합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살짝 좀 냄새가 나죠? 그렇죠?
대선 경합주 쪽에 일단 설탕을 살살 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슈마컴이죠.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계 조작 혐의로 힌덴버그의 공매도를 리포트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들여다볼까요? 공격적인 공매도 거래자로 알려진 힌덴버그 리서치는 AI 서버 제조업체인 SMCI 슈마컴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고 이 회사의 회계 조작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주식은 이날 뉴욕 증시 오전장에서 1.7% 하락했습니다.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살짝 내린 거거든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고 이 회사에 대해 명백한 회계 위험 신호, 공개되지 않은 관련 당사자 거래 및 수출 통제 실패 등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힌덴버그는 이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슈퍼마이크로가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나스닥에서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됐던 시점에 회계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임원들을 다시 고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슈퍼마이크로를 광범위한 회계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고요. 주로 2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하게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과소평가하면서 인위적으로 매출 수입 및 이익 마진이 상승했다는 사유였는데요. 힌덴버그는 당시 소송 기록과 전직 직원과의 인터뷰를 이용해서 SEC에 1,75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전에 회계 관행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회사가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문제 외에도 더 신뢰할 만한 경쟁사보다 열등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는데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과 인도의 재벌 카우캄 아다니 등 유명 기업을 흔들어 놓은 대표적 공매도 기관이죠.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3월에 기록한 1,229달러의 최고치에서 지금 약 55% 이상 하락했지만 올 들어 여전히 8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두드려 맞았는데 하루가 아니라 당일날 확 또 이렇게 살아 올라왔다는 것. 좀 지난 거 보면 알겠죠.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지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는 이달 중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7월에 상향 수정된 101.9보다도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핀두두 아시죠? 핀두두 가 실적이 급강하했습니다. 테무 본사잖아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중국의 소비 침체 예상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백만장자가 17만 명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백만장자 되려면 코인 해야 되나? 참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UBS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25%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에 100%를 매긴 거에 대해서 중국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조치를 취하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은 바이든 정부 코로나 19 컨텐츠 검열의 압력 이란 소식을 냈는데요. 저커버그가 자기는 아무런 정치 후원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저커버그는 팬데믹 기간 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관련 컨텐츠를 검열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일러 바쳤습니다. 아이고 저커버그답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 8월 5일 이후로 급락한 뒤에 3주일간 V자형 급반등에 현재 성공한 상태거든요. 최근에 증시 상승세가 대형 기술주와 AI 수혜주를 넘어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면서 강세 기조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선 2022년 2월에 있었던 독일 엠덴 팍스바겐 공장에서 생산된 포르쉐,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약 4,000대의 차량을 싣고 미국 로즈 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향하던 화물선이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인근 해상을 지나더니 갑자기 화재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죠. 선박은 며칠이나 불타올랐고 화재는 진압됐지만 끝내 침몰하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선박 운영사와 보험사는 포르쉐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포르투갈 해군 등이 진화 인양 작업에 투입했을 때 전기차 배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2022년 포르투갈 선박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기차 보급은 더욱 늘어났고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현상 지속까지 겹치면서 폭발 사고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참, 이것이 고체, 우리 그때 제가 미준으로 해서 영상 달아드렸잖아요. 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본과 독일이 수소 동맹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도요타와 BMW가 손을 잡는다라고 발표했네요. 참말로 손을 잡겠다고 있지. 내달에 지금 MOU를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가 향후 3주간 포멀 랠리가 일 것이다. 이번 주에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뉴스 듣고 들어와서 짧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뉴스 저희가 긁어 모았거든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뉴스는 예상하셨죠? 미주널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뽑혔던 우주 5기 공모방 멤버들 정말 오늘도 라방에 동참하면서 정말 불을 태우고 있는데요. 자, 많은 학우들이 지금 정신없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구나 반성도 하면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조금 계시다 보면 저희가 좀 지난 다음에 다시금 우주 6기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희 미준으로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았죠? 자, 테슬라 여전히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주식 중에 하나다. 예. 자, 샤오펑이 저가형 모델을 또 내놨는데요. $20,000 이하에 출시한다는 말이 있네요. 와, 정말 최소한의 것. 근데 이제 중국 샤오펑 차를 어디서 보나? 미국에는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내수 시장은 아무리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재택근무 일자리를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철학의 반전인가요? 아니죠. 피치 못할 상황인 거죠.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어찌됐든 지난번 어닝 발표 이후에 3.4%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자, 테슬라 진짜 언제부터 다시 한번 펌핑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캘리포니아 테슬라의 충돌 사건을 조사를 착수한다라는 발표가 났고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독일 공장 건설을 위해 테슬라 50만 그루를 빈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널 멤버십에서 추천드렸던 최근에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로빈훗이 있거든요. 로빈훗 증권사 오늘 딱 보니까 21%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스윙 종목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토록 저희의 추천 종목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에 대한 별도의 영상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내일 테슬라고 테슬라 할아버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니까 주목하시면서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